자리에 계시면 1번 접으세요. 자, 또 이제 저희가 가지는 포트폴리오 그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가격을 보려는 게 아니고요.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먼저 보면 비트코인은 뭐 횡보를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평선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이평선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평선이 지금 모아지고 있죠. 이 이평선이 제가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평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모아지고 있죠. 이평선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했듯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닥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또 여기서 바닥권 비슷한 그림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요거요 제가 그려놓은 요 이평선 이 이평선에서 지금 아무튼 이평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는 보시면 그래서 이평선이에요. 직선이에요. 직선으로 가는데 이평선입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1460인가 50인가 아무튼 이평선 4년짜리 5년짜리 가장 긴 업비트에서 가장 큰 이평선이고 지금 어쨌거나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가격은 의미가 없어요. 가격은 뭐 이렇게 뭐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지금 변동폭이 별로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평선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평선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 이평선을 계속 모을 거냐? 아니죠. 이제 이평선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평선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거기서 방향을 잡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횡보하는 겁니다. 그대로 횡보. 횡보를 좀 길게 하고 있죠. 바닥권에서 횡보를. 그러니까 이거 쳐다보고 있는 개인들이 지금 얼마나 지겹겠어요. 이거 보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바닥권에 있으면 여기 매매하시는 분들도 재미없어요. 비트코인 가지고 무슨 폭이 나와야 5%를 끊든 뭐 10%를 끊든 그러는데 뭐 밑으로도 별로 안 빠지고 위로도 안 빠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는 매매하시는 분도 재미없고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재미가 없고 지금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재미없는 시간에 시장에 왜 들어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 시장에 빨리 떠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을 지금 모으는 중이다. 그래서 이평선이 모아지면 이제 방향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내려왔다 가든지 지금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횡보를 하고 있는 거고 횡보 과정을 통해서 이평선을 모았다가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때 이제 바로 갈 건지 이렇게 내려왔다 갈 건지 이것은 이제 그때 이제 시장에 그때 가서 이제 악재가 주로 나올 때인지 호재가 주로 나올 때인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바로 갈 건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 갈 건지 방향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비트코인은 뭐 아무튼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튼 리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은 아무튼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 있으면서 제가 뭐 지난주나 뭐 별반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은 요 폭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 플러스 이게 비트코인 아까 제가 얘기한 비트코인의 흐름 플러스 그다음 이제 이 리플 관련해서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지금 그 소송권이잖아요. 그 재판 관련된 그 건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돼 갔냐.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과 그다음에 리플의 소송 관련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여기 조정을 하다가 역시나 방향을 잡겠죠. 여기에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이게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좀 올려놓은 어느 정도 이렇게 폭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진짜 바닥이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바닥이었느냐, 이게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고, 좀 이게 만약에 바닥이었다면 여기서 내려온다기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게 이제 바닥이었느냐, 100% 바닥이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바닥이었는지 아닌지는 좀 지나봐야 여기까지는 알 수 없고요. 여기서 더 지나봐야 압니다. 여기 이제 장기 이평선들을 어떻게 이제 뚫고 가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봐야 이게 이제 진짜 바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바닥이 확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리플이 됐든 뭐 이더리움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눈에 얘기했지만 여기 오르고 내리고는 하지만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하고 차이가 있다면 이 이더리움도 여기 지금 이평선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평선을 지금 모으는 중이다. 이평선을 모으는 중이다.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냐? 이게 세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세력이.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지금 이평선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더리움은 지금 여기에서 한 단계, 가격적으로는 한 단계 올려놓고 길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길게 보면 이제 요 흐름 속에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이평선을 보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 가격적으로 이렇게 조금 올려놓고, 가격적으로 먼저 올려놓고, 가격적인 상승을 시켜놓고 길게, 이걸 왜 그래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러고 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비트코인이 길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더리움도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가격적으로는 지금 먼저 이더리움이 먼저 앞서서 지금 이게 상방향으로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 여전히 그래서 지금 가격은 뭐 거의 뭐 그냥 제자리예요. 제자리. 가격은. 지금 가격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면 거의 점이잖아요. 그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도. 거래량도 없고, 여기 가격도 뭐 가격 폭도 뭐 그죠. 이게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뭐 이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개인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재미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음? 개인들한테는 이렇게 기간 조정하는 이런 구간, 이게 바닥권이 됐던 이렇게 어느 정도 올려놓고 아무튼 거기서 조정을 하던. 그래서 개인들한테 가장 재미없는 구간이 뭐냐면 이 기간 조정하는 구간이에요. 기간 조정. 이 기간 조정하는 구간은 그러니까 가격도 막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단타성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뭐 재미없어요. 이게 뭐 어떤 폭이 나와야 재미가 있죠. 폭이 나와야. 이게 폭이, 여기 보시면 폭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데서 어떻게 단타를 하겠어요. 이런 가격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런 구간에서는 단타도 안 되고, 저희 이제 투자자는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그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재미가 없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그러면서 시간이 가는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바닥권이나 이 기간 조정 구간에서는 재미없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셔야 된다. 지금처럼.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개인들이 다 포기하고 개인들이 이제 시장을 떠나거나 관심이 떠났을 때,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방향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가서. 그래서 그 이제 개인들이 지금 아무튼 개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력들이 다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개인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겁니다. 개인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재미없게 만드는 거예요. 보시면. 자, 그 다음에
계좌는 뭐 잠깐 보면은요. 자, 계좌는 뭐 이런 건 크게 의미 없어요. 여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추정 예탁금. 추정 예탁금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추정 예탁금이 지난주나 뭐 이번 주나 뭐 크게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약간 뭐 불어나긴 했는데, 뭐 이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추정 예탁금은 지난주나 이번이나 그래서 이제 추정 예탁금이 변동을 해가는 거예요. 추정 예탁금이.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계좌에서 중요한 것은 이 추정 예탁금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추정 예탁금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늘어나 있느냐 줄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추정 예탁금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 있느냐 줄어 있느냐. 시간이 나중에 6개월 됐던 1년이 지났던 1년 후가 됐던 6개월 후가 됐던 2년 후가 됐던 작게는 한 6개월 후 길게는 한 1, 2년 후 그랬을 때 이 추정 예탁금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렇게 위로 가 있느냐 밑에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이 추정 예탁금이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그죠? 약간 커지긴 했지만 그 뭐 표도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이렇게 환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환율을 보면 환율은 이제 일봉으로 보면 지금 여기 고점을 놓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에서 요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죠. 매일매일 오르고 내리고 요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게 요게 이렇게 길게 그럴 겁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요게 이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근데 아까 제가 했잖아요.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은 여기 환율도 역시 여기서 지금 기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환율도 이렇게 요 범위 안에서 여기 보시면 환율도 여기 기간 조정합니다.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을 해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그것은 뭐 이제 조금 지나봐야 알고요. 그쪽은 뭐 그러고 있다. 자, 환율의 흐름은 그냥 기간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제 여기 코스피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조금 팔았고 기관이 많이 팔았고 근데 개인이 많이 샀어요. 개인이 이게 외국인은 별로 팔은 게 없는데 기관이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이게 개인이 많이 샀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안 좋죠. 지수로 보면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제가 얘기하는 기관이 뭐 한 많이 팔았고 개인이 많이 샀다. 그러니까 여기 코스닥도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코스피도 떨어지고 코스닥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오늘 수급으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을 보면 이게 나스닥이 다행히도 올라왔어요. 나스닥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는데 나스닥은 제가 누누이 했지만 이 앞부분이 중요해요. 이 나스닥이 앞부분이 지금 10년간 상승을 시장이다. 10년간 상승을 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은 좀 여기를 깨고 여기서 또 바닥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 반등을 살짝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은 더 내려가야 되지 않나. 여기 고점 대비 봐서요. 이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내려온 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내려온 폭은 이게 조정이죠. 조정 하락. 나스닥은 하락하는 거예요. 나스닥은 이 조정이 아니고 이 나스닥은 조정이 아니고 하락하는 겁니다. 하락. 나스닥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조정이 아니고 나스닥은 조정이 아니고 하락이다. 하락이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보면 이렇게 하락 중이죠.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 중인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오르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나스닥이 이렇게 내려가면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나스닥이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는 이렇게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중에는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인데 한국의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비트코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과 코스피와 비트코인이 지금 이게 나스닥이 하락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연동이 됐다. 연동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연동이 뭐냐면 나스닥이 오르면 여기 코스피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다음에 여기 코스피도 떨어지고 코스닥도 떨어지고 비트코인 이게 연동이에요. 이게 연동인데 이건 이제 영어로는 이게 이제 커플도 됐다 이렇게 커플도 됐다 이렇게 하는 거고 영어로는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거냐? 저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저는 거의 그게 왔지 않느냐 싶은데 아니면 조금 남아 있거나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 저는 이게 이제 커플드에서 이게 저는 언커플드로 저는 바뀔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연동에서 비연동으로 바뀔 거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뭐 나스닥이 오르는데도 뭐 우리는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고 아니면 나스닥이 떨어지는데도 우리 시장은 올라갈 수가 있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요런 단계로 전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냐? 저는 오히려 좋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예전에 제가 환율에서도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돈의 흐름에서 결국은 이게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결국은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스닥 시장에서 결국은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다. 그 나스닥 시장에서 돈이 뭐라고요? 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갈 거냐는 얘기죠.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이렇게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 나스닥 시장에 돈이 빠져나간다.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저는 이 빠져나간 돈이 결국은 저는 아시아 쪽이나 아니면 이게 브릭스 같은 이런 시장들 있잖아요. 브릭스 시장. 이런 시장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제 연동돼서 내려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언커플드 상태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쪽에 아시아에는 이제 여기 한국 시장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좋은 쪽의 흐름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나스닥이 앞으로 엄청 빠질 거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 시장이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근데 저는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나스닥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일단 이렇게 올라가면 뭐 어디까지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뭐 반등해야 많이 여기 근처까지 가지 않겠어요? 많이 가. 또 여기에 맞춰서 한국 시장도 좋겠죠. 비트코인도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은 또 올라가면 저는 또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커플드 상태에서 언커플드 상태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게 되는 이제 단계가 올 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미국을 뺀 나머지 시장들의 어떤 특히 아시아 쪽이나 이런 브릭스 이런 쪽의 시장들은 더 좋은 조건이 저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꼭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장도 보면 우리 시장은 뭐 거의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좌도 별 변화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좀 오르고 내리곤 했지만 이게 이제 일봉입니다. 결국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내리고, 그것을 뭐 이렇게 그려보면 뭐 그 위에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 이렇게 내려올 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여때에 외국인들이 거의 한 4조에서 5조 정도를 샀다는 거예요. 팔은 게 아니고 4조에서 5조 정도를 매수를 했다. 특히 우량주, 외국인이 산 건 우량주예요, 우량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별주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우량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몇 개 우량주를 거의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한 4조에서 한 5조 정도? 이게 적은 돈 아닙니다. 4조에서 5조 정도를 샀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은 이게 이제 매수를 했다는 것은 아무튼 이것을 결국 지수를 위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어느 타이밍에 지금 당장 간다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는 여기 가 있을 거다 저는. 그래서 제가 연말 얘기했잖아요. 연말 내년 내년 그죠? 올해 연말 이렇게 올해 연말쯤에는 아마 이렇게 위쪽에 가 있을 거다. 여기 이렇게 매수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할 거다. 이게 보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코스닥도 위로 가 있을 거다는 얘기죠. 여기 코스피에 맞춰서 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재미없는 장으로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지만, 또 때가 되면 위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4조 5조를 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도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게 누적으로 보면 사고 있다. 이게 하루 팔고 사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국인들은 누적이 줘요. 누적. 사고 팔고 한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누적. 이게 순매수라고 그러죠. 순매수 한 게 얼마냐. 순매도 한 게 얼마냐. 순매수가 중요하죠. 순매수가.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4조 5조를 사서 지금 보유하고 있다. 우량주를 이렇게 사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상방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보면. 자, 그게 이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때가 되면 올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뭐 종목들 보면 먼저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면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시장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시장은 요 근처에 있는데 시장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 시장 코스피 시장은 지금 요 근처에 있잖아요. 코스피 시장은 여기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올라가서 일단 이렇게 한 단계 올려놓고 지금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삼성전자는 지금 이렇게 관리를 지금 잘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제가 얘기했듯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 코스피 지수를 방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코스피 지수의 하락에 대해서 이 방어를 하고 있다. 방어를.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이런 우량주 몇 개가 특히 삼성전자가 이 우리 코스피를 지금 방어해주고 있다. 그건 누가 하느냐? 외국인들이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제가 매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당분간 삼성전자가 조금 떨어지면 또 막 또 삼한전자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게 떨어지기도 쉽잖아. 이미 외국인들이 지금 사놓은 게 있는데, 이게.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 저는 이렇게 한 7, 8만 원대 요 근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삼성전자가 이렇게 7, 8만 원대 갈 때, 결국 거기에 맞춰서 우리 코스피도 이렇게 가 있을 거다. 음,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저는 한 2,500에서 2,600. 우리 코스피로 보면 한 2,500에서 2,600 이렇게 저는 생각을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이 하루 오르고 내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결국 우리 시장을 관리한 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뭘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락 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상승 쪽으로 이렇게 관리를 이 시장을 이렇게 상방으로 관리를 지금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는 저는 우리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량주들, 우리 카카오는 삼성전자하고 다르잖아요. 자, 제가 여기 얘기했지만, 결국 여기서 저는 이 카카오가 여기서 저는 이제 이 바닥권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요. 이미 바닥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런 데가 이제 이게 무슨 뭐 이렇게 화재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내려온 거죠. 화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화재가 나왔는데도 이 카카오가 엄청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시면 그래서 아마 바닥을 지금 만드는 중이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카카오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 또 뭐예요, 페이 이런 거하고 달라요. 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카카오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또 뭐예요? 카카오 게임즈. 이게 아까 그죠? 공모했던 이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카카오하고 요건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요 종목들 얘기한 게 아니고 카카오 종목을 얘기한 거예요. 카카오 종목. 지금 보고 있는 카카오 종목. 그래서 카카오도 여기서 바닥 만들면 이렇게 이제 위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위로 이제 여기서 바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바닥을 잘 만들면 카카오도 이제 막 몇 배를 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했듯이 그래서 카카오는 여기서 지금 카카오는 거의 뭐 5만 원 뭐 근처 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5만 원에서 여기서 5만 원에서 10만 원만 가도 두 배잖아요. 여기만 해도 두 배고 여기 15만 원 가면 이게 세 배잖아요. 세 배. 여기서. 그러니까 카카오가 제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잘하면 한 두 배에서 세 배. 여기 대비해서 여기 대비해서 한 두 배, 세 배. 이걸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막 당장 엄청 간다.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그렇게 가 있으면,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데서 사서 관리를 하면, 그래도 일단 한 두세 배, 두세 배.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뭐 이게 몇 달 만에 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 시간이 걸려서 일단은 한 두세 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여기에서 지금 바닥권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데를 다 깨고 여기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없이 지금 가격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바닥을 이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상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을 텐데,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뭐 7만 원대, 그죠? 7만 원대 초반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15만 원대만 가도, 여기만 가도 거의 한 두 배잖아요. 여기 7만 원대에서 15만 원대만 가도, 여기 이평선 있는 여기까지만 해도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을 만들면 일단은 이 정도는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금방 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제 관리를 하고 이게 잘 보유해서 잘 관리를 해 가시다 보면 일단은 이제 두 배를 가야 그 다음에 또 세 배를 생각할 수 있고, 그때 이제 흐름을 보고 여러 가지 조건들과 흐름들을 그때 가서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무튼 지금은 이제 바닥권을 좀 만드는, 이제 새롭게 또 바닥권을 만드는 그런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들고 있는 개별주를 보시면, 먼저 히림 보세요. 히림 같은 경우 보시면 아직 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여기 보면 히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일단 여기서 지금 기간 조정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기간 조정 속에 있는 건데, 이렇게 길게 보면. 음? 근데 아무튼 여기 대비해서는 이것보다는 이제 가격을 조금 이렇게 한 단계 올려놓고, 그죠? 여기보다는 한 단계 올려놓고 긴 기간 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또 새로운 바닥권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었다면,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얘기하는 지금 계속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 막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윗꼬리 아랫꼬리 여기 이렇게 떨어진 것은 어젠가 그젠가 뭐 그 사우디 뭐 아무튼 거기 왕자가 11월에 오려고 했는데 뭐 11월에 오기가 어렵겠다. 뭐 그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보면 요걸 지금 메꿔가는 중입니다. 여기 이렇게 갭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캔들에서는 이렇게 이 갭이죠, 갭. 이 갭이 나오면 이 갭을 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게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메꿔야 된다. 여기를. 이제 이것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메꾸겠죠. 예, 시간이 걸려서 여기를 일단 메꾸고, 그래야 또 이제 상방으로 또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결국 시간 걸리면 가는 거죠, 보면. 근데 시장보다는 이제 종목이 훨씬 강하잖아요,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들레드 여기 있잖아요. 코스닥은 여기 밑에 있는데, 아니 여기도 아니죠. 여기 코스닥 같으면 이 종목으로 는 여기인데, 여기는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이제 또 2차 바닥권을 만들어 가는 중이고, 또 이제 앞으로 그 뭐 아무튼 그 테마하고도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데모도 보시면, 데모도 여기서 좀 이렇게 거래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지금 흐름이 지금 뭐 윗꼬리 아랫꼬리 뭐 이렇게 달고 있지만,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건 지금 이게 매집이에요. 매집입니다. 윗꼬리도 매집이고 아랫꼬리도 매집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지금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데모 보시면, 자, 그림으로 보면 일주일간 뭐 그림이 나쁘지 않았어요. 보시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나온 것도, 이게 보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 뭐 포로들 뭐 백몇 명 이렇게 아무튼 러시아에서 풀어졌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그 뉴스 하나 나오니까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자, 뭐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나중에 막 그 휴전 정전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 나온다고 했을 때, 음, 그때는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물론 이제 그때 가서 보게 되겠지만,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앞으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야, 이런 종목들이, 이런 좋은 파동이 나올 수 있겠구나. 뭐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상한가 아니더라도, 뭐 해서 막 20%, 25%, 뭐 해서 막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그림들이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그림들이 이제 그려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그런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드는 것이죠. 유신도 마찬가지예요. 유신도 여기 이렇게 이제 개발하기 나오고, 이 갭을 지금 메꿔가는 중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거래량은 줄었는데, 여기 주가는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이 거래량은 줄었는데, 거래량은 줄었는데, 주가는 관리되고 있다. 자, 이 시장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지금 세 종목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나머지 종목들, 뭐, 벽산. 이제 건설주들은 다시 이제 바닥을 만든 중이에요. 이 거래량하고 여기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 모았다가 여기서 방향을 잡겠죠. 그 다음에 이런 데를 지금 이제 거쳤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제 새롭게 바닥을 이런 데 다 깨고 이게 새로운 바닥을 만드는 중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호텔신라. 호텔신라는 보시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각도가 바뀌었죠. 각도가 바뀐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세선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가격을 관리를 잘 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이평선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자꾸 이제 풀리고 있기 때문에 실리 마스크도 벗고 또 뭐 실내 마스크도 뭐 벗자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런 영향들을 좀 받는 거죠. 이게 이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건 아니지만 제가 늘 얘기했듯이 미리 이렇게 선반영 가는 거예요. 선반영 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뭐 우원개발은 아무튼 이게 뭐 아무튼 가격적으로 많이 내려놨죠. 보시면 막 이런 데서 막 갈듯하다가 보면 여기를 깨고 여기 내려와서 여기도 깨고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다. 그죠? 그러면 지금 가격만 이렇게 빼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런데 이런데 보시면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윗꼬리 이게 바닥권에서 윗꼬리 아랫꼬리는 세력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개인들한테는 엄청 안 좋은 그림인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매집하는 그런 흔적들입니다. 흔적들 윗꼬리 아랫꼬리 이게 바닥권에서 윗꼬리 아랫꼬리 거래량이 없이 좀 개인들 물량을 지금 최대한 좀 뺏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양봉 하나 만들어주고 막 개인들 물량 뺏고 이런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그 다음에 까뮤엔씨 마찬가지예요. 까뮤엔씨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서 지금 뭐 1, 2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여기보다는 좀 올라가 있고 여기서 1, 2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역시 이평선 보면 이평선들이 모아져 있고 보면 지금은 이제 이평선들이 지금 2200개 종목을 보면 거의 한 8, 90% 특히 개별주들은 8, 90%가 다 역배예요, 역배열.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했잖아요. 역배열. 그 역배열 상태에 있다가 결국 나중에 시간이 1, 2년 지나서 보면 이제 많은 종목들이 저기 정배열로 가 있다는 거죠, 정배열로. 특히나 이제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은 개별주 중에서 거의 한 80%, 90%가 지금 역배열 상태다. 근데 이평선들이 근데 나중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특히 세력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다 정배열 상태로 가 있고 그 정배열 상태로 이렇게 쫙 위에 가 있으면 거기가 이제 고점권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역배열 상태에 와 있다. 그거고요. 그래, 모나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나리자도 지금 보면 이제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선자, 이런 데 지금 매집하고 있잖아요. 여기 바닥권이, 완전 있는데, 지금 이 저출산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제 그 나경원 그분을 그쪽 뭐 위원장, 부위원장, 그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잖아요. 그게 거의 장관급인데 임명해서 아마 그쪽에 뭐 이제 어떤 좀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뭐 그쪽에 아무튼 이게 복지부 장관도 임명이 됐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아무튼 저출산 위원장 뭐 해가지고 그 나경원 그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관련해서 이게 정책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주면 좋죠. 그래서 그다음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건설도 역시나 이렇게 바닥을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다. 여기 구도입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건설주들은 지금 이제 바닥을 지금 만드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세 종목하고 그 나머지 지금 건설주들하고 지금 그림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아무튼 본인들의 아무튼 종목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하셔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부터 해서 환율 뭐 여러 가지 쭉 설명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나스닥 요 부분은 뭐 너무 막 그런 걸로 해서 막 또 그런 걸로 해서 유튜브에서 또 엄청 막 공포감 조성하는 그 유튜브들이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 막 그런 거에서 너무 심리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아마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은 결국 나스닥하고 우리 비트코인하고 그다음 우리 시장하고 특히 이쪽 아시아 쪽에 있는 시장들 그 아시아 쪽에 대해서도 막 그 제2 IMF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던데 보면 글쎄요 이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그거 ETF 관련해서 그거 좀 준비 좀 해놓으시고 가능하면 빨리 해놓으세요. 빨리 해서 그리고 지금 시장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저희 종목들도 이제 바닥을 만들고 또 종목에 따라서는 또 어떤 테마를 좀 연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려서 이렇게 해서 아무튼 시장 자체는 아무튼 내년 1분기까지 시장은 뭐 그다지 아무튼 재미없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있는 그 종목들, 포트폴리오들 이렇게 좀 잘 관리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또 뭐 테마에 의해서든 시장에 의해서든 아무튼 이렇게 또 수익을 내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때들이 오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ETF 얘기했듯이 이렇게 시장이 좀 바닥권에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상승장이든 강세장이든 아무튼 그런 장이 왔을 때 아무튼 그때 우리가 해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에 필요한 어떤 준비 사항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타이밍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아무튼 대응을 해가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계좌 아까 계좌에서 저희가 추정예탁금이죠. 추정예탁금이 나중에 시장이 나중에 1, 2년 후에 시장이 저기에서 제가 예상하는 대로 3,300 이상 이렇게 위에 가 있으면 그때는 추정예탁금 지금 추정예탁금이 2배든 3배든 이렇게 달라져 있어야죠. 그때 가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투자자는 지금 시장이 재미없는데 지금 시장은 누구한테든지 다 재미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재미없을 때 이럴 때 이제 이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고 시장 속에 있으면서 바닥권에 있는 좋은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테마를 염두에 두고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잘 관리해 가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할 것이 있으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제 준비할 거 있으면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기다려 가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시장이 좋아져서 저기 고점권에 가 있을 때, 그랬을 때, 그랬잖아요. 제가 상승장이나 강세장에서 주변 분들이 나중에 고점권에 들어와가지고 돈 몇 푼 버는 거, 그런 거 대비해서 거의 많게 많이 벌어 놔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한 5배, 10배 이렇게 남들보다 더 벌어 놓으려면 지금같이 이렇게 바닥권에 있고 재미없을 때, 이랬을 때 이 준비를 잘해서, 그래서 나중에 아무튼 결과를 얻으면 그때 가서 아마 좋은 결과들이 이 계좌에서 많이 만들어져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염두에 두고 이렇게 준비하고 관리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기술적 해석해 드리는 것은 이제 가격을 보려는 게 아니고 흐름을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짚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이 지금 이제 좋은지 나쁜지 그런 흐름들을 제가 이제 세력의 입장에서 이렇게 종목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그 대표적인 몇 개 종목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보고 가능하면 이제 투자자가 본인들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려면 결국은 본인들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이렇게 재미가 없을 때 결국 본인들의 멘탈 관리를 이제 잘 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멘탈 관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설명드린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잘 보내는 거. 지금은 시간을 잘 보내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지금서는 보면.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은 막 여러 있지만 세 개, 네 개 악재가 있지만 또 때가 되면 또 이제 그런 악재들이 다 제거가 되고 나중에 또 호재가 막 연달아서 나올 때도 또 와요. 이렇게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그래서 그때까지는 잘 참고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